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기출변형 문제 9회 계산 작업입니다. 계산 작업도 요거하고 10회 하나 남았네요.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한번 보죠. 표일에서 참가 지역이 경기인 선수들의 수를 여기에다가 나타나 주십시오. 간단한 문제네요. 그렇죠? 문제 자체가 간단합니다. 그래갖고 뭐 난이도로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난이도가 아닌가. 그래갖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함수는 한 5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 2-3문제 정도가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올 거고 한두 문제 정도는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시게 되면 문제를 푸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문제다. 이게 그런 문제에 해당하겠네요. 보실래요? 자, 간단하죠? 수를 세려야 돼요. 그러면 count if, sum if, average if에서 우리가 써야 될 함수는 결정 나 있죠? count if요. 그리고 조건도 경기인 선수들. 요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조건 자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count if로 완성해서 끝내라. 그 대신 count if만 쓰면 좀 밋밋하다. 그 뒤에 뭐 붙여라? 명 붙여라. 함수 뒤에 글자가 들어가려면 그냥은 못 들어가죠? 예? and 연산자 사용해 줄래? 함수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 count if. 좋습니다. 넣는 칸 몇 칸? 2칸. 조건 범위 무엇이? 참가 지역이죠. 예, 여기는 참가 지역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경기. 그래서 경기에서 몇 명 참가했는지. 그런 다음에 끝내지 말고 %, 기호 쓰시고. 그렇죠? 그 뒤에 무슨 글자 붙여라? 예, 명자 붙여라. 함수는 이걸로 끝나게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우리 어떻게 보면 맛배기 같은 느낌인데 이거 빨리 한번 해결해보고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자, 요 셀에다가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count if를 통해 갖고 경기인 사람들 몇 명 참가했는지 구하는 거죠. 자, 모두에 들어가서 C 누르셔도 되고 여기 한번 꼭 누르셔갖고 C 누르세요. 이제 어느 정도 함수하고 저하고 익숙해지셨다면은 세리는 거 사람 수를 세리는 거니까 우리 통계 가면 쉽게 찾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좋습니다. 자, count if 쓰셔갖고 참가 지역 내에서 내가 알고 싶은 건 뭐 경기에 대한 개수입니다. 경기에 대한 개수예요. 좋습니다. 그냥 놔두지 마시고 수식 입력줄 끝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무슨 기호 쓰시라고요? 좋습니다. and 기호 쓰신 다음에 그 뒤에 무슨 글자를 붙여라? 명자까지 붙여갖고 결과를 나타내 주십시오. 1번 끝입니다. 됐죠? 그리고 1번 문제는 우리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셨고요. 자, 2번 문제 조금 개념을 잡아야 되는 문제네요. 자, 원래 화면으로 들어오시고요. 1번 문제는 이걸로 완성됐습니다. 1번 문제는 이걸로 완성입니다. 자, 2번 문제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2번 문제는 문제부터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판매량을 박스당 개수로 나눠서 그렇죠? 자, 판매량이 62가 있는데 박스당 몇 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0개가 들어가죠? 그럼 몇 박스 나와요? 3박스가 나와요. 그렇죠? 3박스가 나오고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죠? 예, 3이 6, 60 해갖고 나머지가 2개가 남아요. 요 개념을 문제에서 응용해봐라. 자, 박스당 개수를 나눠서 박스의 목.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우리 몫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남기고 나서 나머지를 구하라. 그래갖고 요 녀석의 표시 형식 한번 보실래요? 몫을 먼저 표시해 놓고, 그렇죠? 몫수가 10이고 나머지가 4이면 몫수를 먼저 표시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 예를 들면 1번 답에는 첫 번째 칸, 제3칸에는 무슨 답이 나와야 된다? 먼저 몫이 3이니까 3 나오게 하고, 그렇죠? 갈로가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갈로가 끝에 들어가면서 그 속에 남아있던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답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문제부터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에 대한 이해는 되셨습니다. 결국 몫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해라.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준 함수가 int 함수하고 모드 함수예요. int 함수는 어떤 함수였죠, 여러분들? 어떤 수가 나왔을 때 그 수를 넘지 않은 최대 정수를 구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게 얘가 몫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보죠. int는 넣는 칸이 한 칸이죠. 계산식이 들어가나 셀 값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랬었을 때 이걸 갖고 예를 들게 되면 60 나누기 20 하게 되면 3 나머지 62 나누기죠. 참 62 나누기 하게 되면 2 나머지가 3.0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답이 얼마가 나온다고요? 3.01 맞나요? 근데 0.1 20개 하게 되면은 맞네요. 그러면 3.01이 나오는데 3.01을 넘지 않은 최대 수는 얼마죠? 3이죠. 정수로 나타내는 함수가 int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int로 몫을 구하면 되겠네. 그 몫을 구하는 개념은 무엇에서 무엇으로 나눈다? 판매량에서 박스당 개수로 나눈다. 감 잡으셨어요? 그래서 얘는 먼저 뭐가 들어갑니까? 순서대로 int를 들어가갖고 여기 넣는 칸이 한 개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무엇으로? 판매량으로 나눕니다. 무엇을? 박스당 개수로. 다 적어드리진 않고 이렇게 적어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구하게 되면 요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고 몫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제 얘기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함수 뒤에 함수가 바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함수 뒤에 글자가 바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앞에서도 AND 기호를 그래서 글자 연결할 때, 글자랑 함수를 연결할 때 AND 기호 쓰셨잖아요. %. 기호. 같은 개념이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다 뭐가 들어가야 돼? 몫이 나온 다음에 갈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AND 기호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렇죠? 큰 따옴표 해갖고 갈로 넣고 이제 뭐 나와야 돼요? 나머지 나와야 되죠? 개념을 하게 되면 목 다음에 갈로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나머지. 그러면 또다시 무슨 기호 써야 돼? AND 기호 또 쓰셔야죠. 왜? 함수 뒤에 글자가 붙여질 수 없듯이 글자 뒤에도 바로 함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연결 위치마다 우리는 %. 기호를 넣어줍니다. 제 얘기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 지금 하나, 2개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다면 여기서 이제 뭐를 구하면 돼요? 나머지를 구하면 되죠. 여러분들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무슨 함수다? 그렇죠. MOD 함수입니다. MOD 함수는 몫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몫은 그냥 저기 버려라. 나는 알고 싶은 게 뭐만 알고 싶다? 나머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넣는 칸이 몇 칸이 들어가는데요? 2칸이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고? 대상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죠. 대상수는 61을 얼마로 나눠요? 20으로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기서 이 문제로 하게 되면 판매량이 들어갈 거고 요 밑에는 박스당 개수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요로 들어갑니다. 모드로. 맞죠, 여러분들? 자, 모드로 넣는 칸이 2칸이 해갖고 요 그림이 요렇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나머지가 구해진 거예요. 마지막에 뭐까지 닫아주셔야 돼요? 갈로까지 닫아줘갖고 요런 형태의 모양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또 무슨 기호 또 쓰셔야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 기호가 들어가고 갈로를 닫는 것까지 이렇게 이해가 되실까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모드가 int 안에 들어가는 개념도 아니고 int에서 모드를 연결하는 개념도 아니고 int 한번 따로 쓰고 %. 기호 갈로 모두 한번 쓰고 %. 기호 갈로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위치에 갈로 %. 기호 적절하게 놓고 형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라. 쓰는 함수는 몫을 구한 땐 int. 그리고 모르시겠거든 여러분들 int는 정수 나타내기, 정수로 뽑아내기. 그러면 소수점이 나온다,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int를 쓰게 되면 소수점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수를 구할 때 쓰면 되는 거고 모드는 말 그대로 얘는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거죠. 나머지.
그래서 그 함수의 기본적인 의미로 이렇게 연결해 볼래. 자주 나오는 함수는 아니에요. 빈도수가 높게 나오는 함수는 아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감 잡으셨나요? 인트 먼저 써갖고 못 구하고 엔드 갈로 해갖고 계속 연결해 나가면서 필요할 때 나머지 구할 때 MOD 모두 쓰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엑셀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죠. 그렇죠?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고요. 2번 문제 보시죠. 설명은 다 드렸어요. 목화 나머지를 이용해 갖고 이런 형태로 나타내라. 그러면은 먼저 뭐부터 쓴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요렇게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예, 몫을 구하는 거는 우리 수학적 나누기니까 수학적 개념이죠. 자, 인트 들어가서 인트는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몫을 구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판매량에서 나누기 박스당 개수. 3.01이 아니라 3.1이 나왔었네요. 여러분들 아까 이거 제가 저기 3.01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암산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설명드렸고 뭐 하여튼에 3.01이든 3.1이든 보시는 것처럼 뭘로 나타난다고요? 소수점 다 띄워버리고 정수만 남깁니다. 음수가 될 땐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커말 2급 실기하면서 음수로 나왔던 적, 인트를 쓰면서 음수가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정수과는 함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그러면 3.1이 뭐가 된 거죠, 여러분들? 3이 된 겁니다. 좋아요. 그런 다음에 확인 아니죠? 연결해 나가야죠. 몫을 구했으니까 3이라는 몫을 구했으니까 M% 기어놓고 갈로 연결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 다시 갈로가 나온 거 맞죠? 그런 다음에 요 뒤에 이제 나머지를 구해야 돼요. 바로 또 문자 뒤에 함수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M%를 한 번 더 써줍니다. 자, M% 지금 2번 들어갔죠?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함수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무슨 함수 쓰면 되는데요? 그렇죠. 나머지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학 함수에서 MOD 함수 찾으신 다음에 좋습니다. 그렇죠? 뭐에서? 자, 이렇게 틀이 깨질 때는 한번 끌었다 놓으세요, 여러분들. 끌었다가 놓게 되면은 여러분들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뭐에서 뭐를? 예, 나눌 수에서 대상수에서 나눌 수를 클릭하게 되면 60에서 20을 나누게 되면 몫은 3이고 나머지는 얼마다? 2다. 근데 어차피 MOD의 의미는 몫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뭐만 남는다고요? 2만 남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식 결과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 온 거 맞죠? 맞아요. 목 나왔고 가로 열고 나머지 나온 거 맞아. 마지막에 목까지 닫아줘야 된다? 그렇죠. 가로까지 닫아줍니다. 확인 아니란 얘기죠. 맨 뒤에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M% 기호 들어가신 다음에 갈로를 큰 따옴표로 닫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시에서 제공된 것처럼 형식이 완성이 되면서 답이 됐으면 밑으로 쭉 끌어주시게 되면 답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려운 함수 아니었죠, 여러분들? 예, 이런 함수 지난번에도 한번 풀어봤었습니다. 순서만 잘 따라가셨다면은 그리고 개념 이해하시고 함수를 적절한 곳에서 쓰시고 M% 한 번 쓰라 두 번 쓰라 이런 말 없지만 여러분들 내가 필요한 위치에서 적절하게 M% 써갖고 잘만 연결해 주셨으면 2번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되셨죠?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 준비를 좀 해놓고 그렇죠? 자,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들어오시고요. 3번 문제는 뭐가 나왔을까요? 3번 문제는 요게 나왔네요. 대출금액 과 이자율표를 이용해서 이자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 한번 보세요. 대출금액. 대출금액은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있어요. 그렇죠? 이자료는 그냥 쓰시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자율은 요 표가 제공이 됐네요. 이거는 일단 요런 표가 제공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인덱스를 V루업 아니면 H루업을 써야 되겠구나. 자료가 어떻게 흘러나가죠?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죠? 대출 종류로 쭉 내려오고 이자율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V루업 쓰는 함수가 되겠구나. 근데 문제에서 뭐를요? 정수로 표시하래요. 올림해갖고. 올림하여 정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함수가 들어간다? 라운드업이 들어가겠고 그런 다음에 V루업. 왜? 이자율 찾아야 되잖아요. 대출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이런 함수가 나타나게 되더라. 되셨죠? 그러면
이자는 이제 어떻게 구하라 라는 의미, 대출 금액 곱하기 이자율인데 그렇게 나온 값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어떻게 구하라고? 네.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해서 정수로 구해라. 자,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이자를 구하는데 그거를 정수로 구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함수가 나타나게 되면 일단 대부분 뭐부터 제가 쓴다고 말씀드렸죠? 네, 라운드와 연관된 함수부터 씁니다. 라운드라든지 라운드업이라든지 라운드다운이라든지. 자, 그래서 라운드업이 들어갑니다. 라운드업이 들어가갖고 라운드업은 두 칸이죠. 여기에 수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제일 처음에 뭐 곱하기 대출 금액 곱하기. 대출 금액은 선생님 어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찍으시면 된다고. 그냥 나타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구할 때? 이자율을 구할 때. 이자율은 우리 어디서 찾아야 된다? 이자율 표에서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되네요. 무슨 함수가 들어간다? 이 이자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를 넣을 거다? V룩업이 들어가겠죠. V룩업이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넣는 칸이 몇 칸? 네 칸. 제일 처음에는 찾을 대상. 뭐 갖고 찾아요, 여러분들? 대출 종류 갖고 찾죠? 그래서 대상 대신 제가 여기다가 대출 종류가 들어가겠네요. 대출 종류. 맞죠? 아유, 진짜 글자가 악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대출 종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엔 기준표. 여러분들 기준표, 이자율표 A22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된다 안 된다? 네, 어떻게 잡아도 돼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왜?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확하게 찾을 거기 때문에. 됐나요? 그리고 여기는 이자율표, 기준표 들어가고.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값이 있는 열번호. 여러분들은 뭐 구하러 온 거예요? 정확하게. 이자율 구하러 온 거 아닌가요? 1, 2. 내가 알고 싶은 이자율은 몇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열에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찾아야 되죠. 정확하게 찾아야 되죠. 문자가 들어갈 땐 그냥 0 쓰세요, 여러분들. 숫자가 들어갈 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사치로 찾을 건지 아니면 내가 찾으려는 값이 숫자로 세팅되어 있는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는지 그거 갖고 여러분들 0이냐 비워놓기를 하는데 여기 문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0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숫자가 들어갈 때만 조금 잊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했었을 때 기준표에선 당연히 뭐가 들어갈 거고 F4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동 채우기 할 때 이 기준표는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 감오시죠? 마지막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라운드업으로 와갖고 정수로 표시하래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소수점 없이 나타내라. 여러분들 정수가 다른 말로 소수점이 없는 거, 소수점 없는 수를 우리가 정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음의 정수 뭐 이렇게 0 이렇게 해갖고 세 가지를 묶어서 정수라 표시한다. 수학적으로.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래서 여기는 그냥 0이 들어갑니다. 제 얘기 맞죠? 소수점 없이 나타냅니다. 감 잡으셨나요? 그러면 얘는 함수로서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끝났으니까 엑셀로 완성만 시키면 되겠죠? 자, 다시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십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셔갖고 바로 설명드려 볼까요? 먼저 뭐부터 들어가갖고 그렇죠, 여러분들. 라운드업부터 들어갑니다. 예, 당연히 라운드도 수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올림, 버림, 반올림은 수학적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찾으려는 범주가 수학 삼각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곱하기, 대출 금액 곱하기, 대출 금액 곱하는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문제에서 제공이 됐잖아요. 여기 보면 대출 금액 곱하기. 이제 이자율 구할 때 내가 뭐를 이용해 갖고 V룩업을 이용해 갖고 찾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함수가 추가가 들어가죠. 무슨 룩업이? V룩업이. V룩업은 찾기 참조의 밑에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찾을 값은 뭘로 찾는다 그랬어요? 아까 요 표를 보아하니 대출 종류에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 맞죠? 그럼 볼 것도 없이 찾을 값은 대출 종류가 되겠죠. 요 칸에는 당연히 신용대출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무슨 표? 기준표. 요렇게 잡아도 되고 요렇게 잡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F4 잊지 마셔라.
1, 2. 내가 알고 싶은 건 이자율인데 두 번째 열에 있어요. 문자로 찾을 땐 여러분들 그냥 0 쓰시면 되고 숫자로 찾으실 때 여기에 숫자 값이 들어갈 때는 내가 가진 기준표에 100% 일치하는 값으로 찾을지 아니면 근사치로 찾을지에 따라서 100% 일치한다.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시게 되면 뭐를 주시고 0.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면은 0. 선생님 여기다 그럼 펄스라고 써도 되겠네요. 여기 지금 펄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펄스가 0이에요. true가 1이고. 그래서 생략해도 된다. true는 되셨나요? 그거 이해하셔갖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시면 되시겠고 확인이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선생님 아직 라운드업에서 자릿수 안 정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라운드업으로 가갖고 자릿수는 0이죠. 정수로 나타내니까. 그래서 확인 눌렀을 때 여러분들 이거 자동 채우기 했었을 때 소수점이 보이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보이면 안 됩니다. 쭈루룩 어허 잘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어려운 게 없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요것도 크게 어려운 거 없이 라운드업 안에서 요 계산식을 이용할 때 이자율을 브이룩업으로 찾는다. 요 개념으로 이해하셔갖고 문제 해결하셨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도 끝났고 4번 문제 한번 하러 가볼까요? 자 좋습니다. 4번 문제 한번 해보러 가보시죠.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자 4번 문제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4번 문제는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합니다. 그래서 1등한테는 최우수를 줄 거고 2등한테는 우수, 3등은 장려, 나머지는 공백이네요. 말 되죠? 아, 말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해되시겠어요? 네. 등수 구해요. 등수 구해갖고 1등한테는 뭘 줄 거고 최우수, 2등은 우수, 3등은 장려, 나머지는 공백. 함수를 준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if 에러하고 추주하고 랭크를 줬어요. 그러면 일단 랭크를 준 거부터 한번 판단해 보죠. 뭐를 구하기 위해서? 순위를 구할 때 랭크를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추주를 줬어요. 추주는 어떨 때 쓰는 함수죠? 1일 때 뭐, 2일 때 뭐, 3일 때 뭐. 우리가 순위를 구하게 되면 1, 2, 3, 4 이런 방식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뭔가의 값을 매기기 위해서 순위에 대해 대응하는 값을 매기기 위해서 1년 번호에 대한 값을 매기기 위해서 추주함수 썼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 함수는 원래 이렇게 두 개만으로도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말 되죠? 왜? 1등부터 쭉 줘갖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세팅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까지 쓰라고 돼 있죠? if 에러를 쓰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이런 if 에러 문제가 나왔을 땐 여러분들 문제 보셔갖고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오류가 발생할 거다라는 걸 전제하에 두고 이 함수를 만들어내라 이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류가 발생할 거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if 에러를 안 썼었으면 추주를 써요 여러분들. 먼저 왜? 1년 번호에 따라서 무엇인가의 값을 매길 때 쓰는 함수가 추주니까 추주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 1년 번호의 대상을 여기서 여러분들 뭘로 줄 거죠? 여기에 랭크가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맞죠? 대상이 1년 번호에 대한 대상이 들어가요. 그러면 랭크나 랭크 EQ나 똑같아요. 자 그럼 넣는 칸이 3칸. 됐나요? 뭐 갖고 등수 매길 건데? 당연히 점수 갖고 등수 매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점수 얘는 점수 범위가 됩니다. 당연히 전체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F4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F4가 들어가고 큰 놈이 1등이에요. 작은 놈이 1등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점수하게 되면은 큰 점수한테 1등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0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랭크는 되게 많이 써봤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어요. 대상 91점이 범위, 이 범위 내에서 큰 숫자한테 1등을 매겼을 때 몇 등입니까? 그렇죠? 자동 채우기 할 거니까 이 범위 F4 놓아야 되는 거 맞죠? 그랬었을 때 여기는 1일 때 되돌릴 값, 2일 때 되돌릴 값, 3일 때 되돌릴 값, 4일 때 되돌릴 값 해갖고 쭉 나가는 게 추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무슨 뜻이다? 1등이 나오면 등수를 구했었을 때 그게 숫자가 1, 다른 말로 하게 되면 1등이 나오면 여기에 뭐가 돼요, 여러분들? 최우,
수. 두 번째는요. 우수. 세 번째, 3등일 때는 장려, 좋아요. 4등, 공백. 맞나요? 등수 한번 매겨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실제 등수가 아니라 몇 등까지 나와요? 10등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쭉 얼마까지 써갖고 10까지 써갖고 이 밑에 있는 칸들을 10까지 연결해갖고 나머지는 다 공백 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함수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답으로 틀리겠죠. 왜? if 에러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4등까지가 아니라 3등까지는 정해진 값이니까 내가 이렇게 글자를 써주고 4등부터 점수를 값을 안 매기게 되면 여러분들 4등, 5등, 6등에는 숫자를 줬어요, 안 줬어요? 반환할 값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으니까 안 줬어요. 그런데 4등, 5등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가 나올 거다. 그냥 이렇게만 쓰면 여기 4등부터 나머지 등수에까지는 오류가 뜨겠죠. 원래 4등부터 이렇게 값을 매겨줘야 되는데 오류가 뜬다는 얘기죠. 그 오류가 뜨는 거를 내가 뭘로 대신할 거다? if 에러로 대신할 거다. 그래서 이 앞에 뭐가 들어간다? if 에러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if 에러가. if 에러로 들어가셔갖고 요렇게 된 값을 if 안에다가 넣어주고 그래서 오류가 없으면은 등수 최우수, 우수, 장려 나오게 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공백을 여기다 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서로 하게 되면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순으로 해갖고 각각의 요소에 맞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들 이거 조금 이해시켜 드리려고 그러면 제가 if 에러 없이 한번 써보고 if 에러 이씨 한번 써볼까요? 네, 그렇게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그래갖고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푸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 화면에서 요거 우리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자, 조금 내려놓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제가 한 개 한 개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추주하고 랭크로만으로 된다고요, 선생님? 돼요. 먼저 추주하고, 그렇죠? 대상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랭크 EQ가 되겠죠? 랭크를 쓰셔도 되고 랭크 EQ 쓰셔도 돼요. 시험장에선 랭크로 나올 때도 있고 랭크 EQ로 나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 요즘은 랭크 EQ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쓰는 방법은 똑같다. 되셨습니까?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랭크 EQ. 제일 처음에 뭐가? 얘가 몇 등인지 알고 싶어요. 누구들 중에서 얘들 중에서 맞죠? F4 눌러준다. 큰 놈이 1등일 땐 0. 비워놔도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0 쓰는 습관 들이시게 되면 안 헷갈릴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나온 등수값이 1이면 뭐를 주고?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등이면 장려. 저 지금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거 탭키 누르고 있습니다. 4등부터 공백, 5등 공백, 6등 공백, 7등 공백, 8등 공백. 얘는 1년 번호에 대해서 매겨야 되기 때문에 모든 값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서 이렇게 매겨줘야 돼요. 왜? 10등까지 나올 거잖아요. 10칸이니까. 확인 눌러주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개념인데 아까처럼 추주 쓰고요. 그쵸? 랭크를 써요. 그래갖고 얘가 몇 등인지 알고 싶어. 누구들 중에서? 얘들 중에서. 당연히 F4 눌러요, 안 눌러요? 누르죠? 큰 놈이 1등일 땐 0. 그런 다음에 문제상에서 우리 1등일 땐 뭐 주라고 돼 있고? 최우수. 2등일 땐 우수. 3등일 땐 장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4등부터 우리가 값을 안 매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는 여러분들 10등까지 매겨놨기 때문에 10등까지 우리가 공백을 다 줘놨기 때문에 이렇게 공백으로 표시가 되는데 원래 3등까지만 주고 원래가 아니죠. 3등까지만 주고 우리가 4등부터는 신경 안 쓰겠어요 라는 의미로 해갖고 그냥 채워버리니까 뭐가 뜨죠? 이렇게 밸류, 오류값이 떠요. 잘못된 인수가 들어갔습니다. 잘못된 위치를 참조했습니다. 이런 식의 개념이 떠요. 그쵸?
예,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한다? 아, 이런 오류가 발생할 걸 생각해갖고 그래서 뭐를 쓰자? if 에러를 쓰자. 감 잡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if 에러랑 요 방식 아닙니다. if 에러랑 요 방식을 이용해 갖고 평가를 완성하면 되는 거 맞다 틀리다. 아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래서 요런 오류가 발생할 걸 대비해 갖고 if 에러라는 문제를 내버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답 나왔죠? 먼저 뭐부터 써요? 그렇죠. if 에러부터 쓰죠. 오류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걸 예상해 갖고 어디까지 작성해요? 추주 들어가서, 그렇죠? 랭크까지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얘가 몇 등인지 알고 싶은 거죠? 누구들 중에서? 얘들 중에서 F4 똑같습니다. 0 그러면 등수가 매겨질 거예요. 그래서 추주로 나와갖고 추주를 완성해야 돼요. 그렇죠? 1등일 때 뭐 주고? 최우수 주고, 2등일 땐 우수 주고, 3등일 땐 장려 줍니다. 4등부터는 그냥 놔둬라. 오류가 나타나면, 오류가 발생하면 if 에러로 빠져갖고, 오류가 안 발생하면 여러분들 요 있는 값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오류가 발생할 때 되돌릴 값을 잡아내는 게 if 에러 함수죠.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 그 오류들은 몽땅 뭘로 처리해라? 공백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확인. 그래서 완성된 함수가 이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죠? 당연히 얘하고는 답이 똑같아요. 그래갖고 요렇게 오류가 발생할 그 개념을 if 에러 속에다가 녹여내시면 이 함수는 완성이 돼요. 난이도가 조금 있었네요. 그렇지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다. 그래서 if 에러 함수가 시험장에서 나타나게 되면 아, 이거는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서 수식을 짜내려가면 편하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f 에러 먼저 써갖고 추주를 대상으로 여기까지만 작성해주고 나머지 거에서의 오류를 if 에러로 밖으로 빠져나와갖고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 4번 문제의 핵심이었죠. 어려운 개념이 아니셨죠? 이제 우리 벌써 이게 9번째 시간이잖아요. 아, 이제 개념 이해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만 정확하게 순서 잘 잡으셔갖고 함수만 제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신 분이 있으실까요? 어이구, 선생님하고 하게 될 때는 이해가 돼갖고 할 만한데 이걸 제가 만약에 선생님 도움 없이 처음에 그냥 문제를 받아갖고 저 혼자 생각하려면 헷갈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풀어왔던 우리 계산작업 문제를 총 15회를 유튜브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그것만 따로 또 한번 보세요. 결국 함수도 쓰셔야지 익숙해집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통화명이 USD인 통화의 환율을 찾아서 D35셀에 표시하십시오. 자, 반올림 없이 정수로 하라고 돼 있죠? 정수하게 되면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혹은 인트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 트렁크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트렁크 함수가 뭔가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리길 이 트렁크 함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라운드 다운이랑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라. 컴말 2급에서. 그럼 헷갈리는 거 없다. 뭐라고요? 라운드 다운이라고요. 라운드 다운이 버리는 거죠? 반올림 없이 버리는 거죠? 라운드 다운이라고요. 쓰는 법이 똑같아요. 얘도 넣는 칸이 2칸이 나타나고 수식이나 셀 값이 들어가고 여기는 내가 원하는 자릿수가 들어가요. 근데 이 자릿수 구하는 방식이 라운드 함수 쓰는 방식이랑 100% 일치한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인덱스 함수 나왔죠? 매치 함수 나왔죠? 난이도로 따지게 되면 이 함수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컴말 2급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인덱스는 뭔데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매치는요? 여러분들 인덱스는 예전에 우리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행과 열이 만나는 함수. 한 개 한 개씩 분석을 해드리죠. 그러면 인덱스는 뭐야? 제일 처음에는 뭐가 들어가고? 테이블이 들어가요. 테이블. 배열이 들어가요. 원래 배열. 배열을 그냥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랬을 때 3하고 2 하게 되면 위에서 세 번째와 가로로 두 번째. 그러니까 행에서 세 번째와 열에서 두 번째가 만나는 곳에 있는 위치 값을 뽑아내는 게 인덱스죠. 여러분들 매치 함수는 뭘까요?
몇 번째 있어요. 번째를 찾아내는 함수입니다. 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번째를 찾아내는 함수. 번째. 그래서 여기는 찾는 값이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찾는 값이 포함된 배열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그 찾는 값이 배열 안에서 몇 번째 있게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설명 잠깐 드려볼게요. CAD를 찾을 거예요. 제가. 범위는 이 범위 내에서 찾을 거예요. 그럼 CAD는 위에서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있죠? 이 세 번째를 찾아내는 함수가 매치 함수가 됩니다. 항상 위에서 세리고 왼쪽부터 세려요. 감 잡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환율이라는 게 몇 번째 있는지 찾고 싶어요. 어디 범위 내에서? 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답이 2가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있어서 환율의 위치는 두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번째를 찾아내는 함수가 무슨 함수다? 매치 함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 함수는 원래 이거는 진짜 문제를 위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컴활 2급에서 이 정도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를 실제 이런 식으로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함수를. 근데 이걸 문제로서 한번 맞춰볼래? 먼저 트렁크 뭐 할 거죠? 반올림 할 거죠? 버림 할 거죠? 그래서 얘는 먼저 넣은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함수식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함수식이 여기서 찾은 환율이 들어가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환율이 들어가면 돼. 우리는 환율 찾아갖고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환율이 들어가면 돼요. 이 환율을 뭘로 찾을 거예요? 인덱스하고 매치로 찾을 거란 얘기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소수점 없이 나타내는 거니까 0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라운드 함수 할 때도 요 전전 문제에서도 우리 0이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환율을 그럼 찾으려면 무슨 함수하고 무슨 함수가 필요하다? 인덱스하고 매치. 그러면 인덱스는 이 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환율 표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통화명이 A31부터 A35, A31부터 A35 요 범위 내에서 환율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렇죠? 환율이 B31부터 B35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기준표예요. 그렇죠? 그러면 행번호, 열번호는 얼마예요? 무조건 2예요. 환율은 이 표에서 두 번째에 위치했잖아요. 요걸 봤었을 때 그러면 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 맞아요? USD가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1이라고 쓰면 되는데 우리는 억지로라도 매치를 써야 돼요. 여기서. 자, 무슨 얘기인지 잠깐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요 함수. 자, 그러면 인덱스를 쓰게 되면 여기에 인덱스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들어갑니다. 범위가 들어가요. 배열이 들어가요. 배열이. 그런 다음에 위에서 몇 번째? 첫 번째. 옆으로 몇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위에서 첫 번째와 환율, 옆으로 두 번째 있는 요 환율을 이렇게 갖고 와갖고 소수점 없이 나타나게 되면 값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인덱스를 이렇게 쓰면 되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억지로 이 문제에서는 매치까지 쓰라고 돼 있는데요. 억지로 써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네, 2는 고정이 돼 있어. 왜? 우리는 환율을 찾을 거기 때문에. 그 대신 문제는 이거죠. 이 USD가 만약에 JPY로 바뀌게 되면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고 EUR로 되면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요 녀석을 이용해 갖고 제 얘기 맞나요? 예, 요 녀석을 이용해 갖고 여기 USD가 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 혹은 JPY가 몇 번째 있는지 결국 여러분은 요 1 구하는 대신에 여기서 매치를 써라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넣는 칸이 몇 칸 들어간다고요? 매치는요? 네, 2칸이 들어가요. 그래서 찾을 값은 USD죠? 네, USD. 그런 다음에 배열 범위는 요 범위 내에서 몇 번째 있는지. 그렇죠? 네, 여기 배열 범위가 들어가죠? 배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트렁크를 이용해 갖고 버림을 할 겁니다.
환율을 구해야 되겠네. 환율을 구하려면 일단 행과 열이 만나는 크로스의 개념으로 내가 환율을 구할 거예요. 인덱스. 그러면 환율의 기준표는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런 다음에 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 그거 찾아낼 때 매치를 쓰고 환율은 무조건 이 표에서 몇 번째 열에 나타나죠? 두 번째 열에 나타나니까 여기 2라고 써줘라. 그 대신 요 녀석을 매치로 구해줄래?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죠. 요런 게 위주로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문제가 커말 1급에서 나오는 함수예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시게끔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커말 1급 함수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개념은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커말 2급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저 이 함수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문제는 버리셔도 됩니다. 라고. 나머지 거 잘 맞추실 수 있도록. 진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위한 문제가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신다면 그거 빨리 버리시고 딴 거에 집중하십시오.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강사는 다 풀어드려야 되죠? 그리고 혹시 뭐 어렵지 않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셔갖고 응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한번 그럼 제가 완성을 시켜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이해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고요. 환율 구하러 갑니다. 먼저 반올림 없이 정수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함수로? 트렁크 함수로 써야 되겠네요. 트렁크 함수도 여러분들 어디 있다? 반올림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학 삼각 함수에 가면 트렁크 함수가 있고 보세요. 쓰는 법이 똑같죠? 대상수, 함수식이 들어가도 되고 뭐가 들어가도 되고 여기는 내가 원하는 자릿수. 맞죠? 그랬었을 때 환율을 구하러 가는 거니까 나는 무슨 함수를 써갖고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함수를 구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 찾기 참조해서 인덱스 함수를 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인덱스 함수 써갖고 확인. 그러면 기준표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여기서 여기까지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완성하고 들어갈게요. 열은 무조건 어디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열은 요렇게 아까 블럭 잡았기 때문에 1, 2. 우리는 행번호 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는 2 써주시고 물론 나중에 요거 하시고 2 써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개념 편하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밑에 2를 한번 먼저 써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를 찾기 위해서 몇 번째 있는지 찾기 위해서 여기서 뭐가 들어간다? 매치 함수가 들어가죠. 자, 매치 함수도 다 찾기 참조 함수에 있습니다. 자, 요 세 번째 칸은 그냥 0 쓰시면 돼요. 제가 지금 아까 조금 잘못 설명을 드렸었네요. 자, 매치 함수 설명드릴게요. USD 들어가셔갖고 어디 표에서 여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은 F4를 누를 이유가 없어요. 밑으로 끌 이유가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요렇게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0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들어가고 1도 들어가는데 근사치로 찾을 거냐? 뭐 하향 근사치냐 상향 근사치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0, 1, 마이너스 1인데 여러분들 커말 2급에서는 그냥 여기 무조건 0 씁니다. 제가 조금 이따 저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되면 끝나게 되는 함수예요. 맞죠? 요 범위 내에서 USD가 몇 번째 있죠? 첫 번째 있죠? 그래서 인덱스로 오게 되면은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1과 2 아까 기준표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1과 2에 있는 요 값이 나타나는데 원래는 1310원.36인데 그게 트렁크로 돌아오면서 소수점 어떻게 할 거라고요? 없이 나타낼 겁니다. 0이라고 쓰시면 되죠. 조금 복잡하셨죠? 예,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래서 환율. 그럼 여기에 만약에 제가 영어로 CAD라고 치게 되면 당연히 환율은 바뀌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근데 난이도는 조금 있었다. 그렇죠? 좀 난이도가 있으시죠? 요 개념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 아까 제가 요거 잘못 설명드렸다. 매치해서 여기선 0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0이 들어가요. 네. 우리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외적으로는 커말 2급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커말 1급에서는 나와요. 하향 근사치로 찾을지 아니면 그런 개념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까 제가 이거 깜빡하고 설명을 못 드렸으니까 매치에서는 세 번째 그냥 무조건 뭐 들어간다? 0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찾을 값이 포함되어 있는 배열 세 번째는 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요 함수가 완성이 된다. 난이도가 좀 있었죠? 예.
9회쯤 되니까 이런 정도의 난이도도 문제에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가 올려드리게 되네요. 이런 난이도가 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요 함수는 조금 헷갈려요. 나중에 커말 1급 할 때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함수 갖고 너무 열심히 하시지 마시고 개념만 잡아놓고 혹시 시험장에서 나오게 되면 이런 함수가 딱 봤었을 때 간단하게 풀릴 함수 같으면 문제를 풀어주시고 조금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 이거 아무래도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얼른 넘기시고 요거 하다가 이게 멘탈이 나가시지 마시고요. 다른 문제에 조금 더 시간을 집중하셔갖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재밌는 함수였었어요. 그래갖고 9회 계산 작업은 이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 재밌는 함수셨죠? 예, 요 정도까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난이도. 만약에 오늘 9회처럼 시험장에서 기출문제가 나왔다. 그때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사람들 아마 입에 욕을 좀 하고 나올 거예요. 야, 문제가 왜 이렇게 돼 있냐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나오기 바라는 것도 또 하나의 뭐 개념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좀 풀 수 있는 그 연습 양을 갖고 가시게 되면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시험 보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58강 그래갖고 분석 및 기타 작업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산 작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